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6.4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대전, 충남, 세종의 각 광역지자체별로 미래 비전과 주요 정책 과제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편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개발연구원인가요? 충남발전, 죄송합니다. 예. 충남발전연구원 강현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원래 이 프로그램은 각자 자기소개가 원칙인데 제가 소개를 좀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충남도가 내포 시대를 열고 있죠. 예. 내포 지역으로 이사간 지가 이제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1년 한 3개월쯤. 예. 바로 앞에 충남도청이 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1년이 벌써 넘어서 이제 충남이 내포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미래 비전을 구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하실까요? 누가 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우리 실장님이. 실장님이. 저희가 이제 우리 땅으로 충남도청이 우리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내포, 홍성, 예산 그 사이에 있는 내포 신도시로 옮겨갔는데 옮겨가면서 우리 충남도의 새로운 100년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하는 고민들을 쭉 해왔고 또 현재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정체성 부분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현재 모습 또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는 뭘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오면서 뭐 예를 들면 충남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뭐 학문 연구 또 우리 도민들과의 교육 또 대화 소통 이런 창구들을 열어가는 작업도 이제 진행 중인데 미래 비전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공간적으로는 금강이라고 하는 자원, 또 서해안이라고 하는 자원, 또 천안아산이 우리 도의 가장 발전돼 있는 수구도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아우러질 수 있는 그래서 금강 비전과 금강 비전 실행 계획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서해안에 대해서도 서해안 비전과 서해안 비전의 실행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천안, 아산, 공주까지를 포함해서 그랜드 비전을 준비를 해서 확정을 짓고 뭐 민선 이제 5기 마무리하면서 6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또 부문적으로 보면 우선 산업정책 면에서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주시고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메모를 해가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조금 길게 되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전 구상을 하고 계시고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것을 공간적 권역별로 나눠서 구상을 하고 또 그것이 전체 도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계층별로, 부문별로 이렇게 또 나눠서 한다. 뭐 통상적으로 저희가 어떤 비전을 마련하면 뭐 이런 식의 그 계획 단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준별로. 이제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비전이나 달성을 위한 전술 전략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저희 연구원의 본연의 업무가 이런 비전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을 하시기 전에 대학에 계셨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 교수님이 더 좀 익숙한데 이제 우리 강현수 원장님 하니까 조금 어색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제 충남도가 지금 설정한 미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사람이 모이게 하고 모인 사람들이 잘 살게 한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는데 주로 어떤 측면에 관심을 좀 많이 부여하고 계신 건가요? 충청남도 지금 현재 사실은 민선 5기의 비전이 행복한 변화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복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야말로 사람들이 와서 잘 사는 것과 관계되는 거고요. 어쨌든 쭉 그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그거지만 행정적으로는 그런 걸 사실 달성하기 그렇게 쉽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쭉 이렇게 행복한 변화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했는데요. 지금 그 비전을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이미 남궁영 실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지만 이 도청 이전하고 가장 마침 이 민선 5기가 이렇게 연계되면서 제 생각에는 이 도청이 내륙에서 조금 더 서해안 쪽으로 옮겨갔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실 대전이 충청남도에 그전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약간 좀 오른쪽에 좀 치우쳐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충청남도의 한 중심으로 도청이 옮겨가고 그리고 마침 시대가 지금 중국 경제도 부상하면서 이 환황해권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데 조금 좀 저는 이 비전 말씀하셨고 성장 동력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서해안이 강조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특히 도에서 해양수산국을 실장님 언제 만드셨죠? 그러니까 작년에 만들었죠.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건 이제 올해부터 일을 시작했고 특히 이제 이번에 해양항만정책과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진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어쨌든 그 해양 건도, 이 충청남도가 서해안을 바라보고 있는 바닷가인데 이 좀 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이 해양 쪽에서 미래 비전을 찾고 또 성장 동력도 찾고 있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것이 해양수산국도 나오고 또 서해안 비전이라고 하는 비전을 이미 저희들이 선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들을 저희 연구원에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서해안, 중국, 뭐 더 크게 보면 환황해권 시대 이쪽에서 새로운 그 충청남도의 미래와 또 그 성장 동력을 찾자 뭐 이런 쪽이 예. 제가 생각하는 그런 충청남도의 예. 미래 비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를 예. 조금 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좀 이해를 하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서해안 비전 또 서해안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어떻게 마련했냐 그 내용이 뭐냐 하는 부분은 우선은 우리 서해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중국과 가까이 있다는 예.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국과의 그 아시아 교역의 전진 기지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목표가 첫째가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국제 물류의 거점 지대로서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산항, 당진항 이쪽 내려와서 보령, 친항, 서천까지 쭉 서해안 쪽에 항만 시설들을 특징에 맞춰서 어떤 거는 무역항이 될 테고 어떤 거는 크루즈항이 되고 이런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이제 항만들이 개발이 되고 그 항만과 이어지는 내륙 쪽으로의 교통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겁니다. 충청선 내륙 철도라든가 또는 내륙 고속도라든가 특히 우리 나라 전체가 그렇지만은 종축은 이제 아시다시피 잘 발달되어 있는데 횡축이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 서해안과 우리 한반도의 횡적인 뭐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경북, 경남, 전라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교통 인프라를 갖추는 것 그게 이제 하나의 국제 물류의 거점 지대를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곳곳에 이제 중간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 내포 신도시도 그 중에 하나고 천안 아산은 당연히 들어가고 또 공주 이런 그 도시 네트워크를 또 형성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생태 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해양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그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한 연안 하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이 있겠죠, 나와 있죠. 당연히. 예. 지금 저 두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문득 이런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 당진 같은 경우 대당 교역 항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흘러간 옛 시대 얘기 같았는데 다시 그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미래 비전의 한 축으로서
등장하게 됐다. 예. 또 거기에 따르는 이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어떤 구상도 있으시고, 네. 하여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충남 도민 전체를 아우르고 충남 도민들이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뭐 적절한 비전 뭐 이렇게를 세우신 것 같은데, 이런 그 비전 실천을 위한 또 구체적인 역점 과제라고 할까 이런 것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최근에 충남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삼농혁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삼농혁신의 추진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삼농혁신은 우리 충남도가, 그건 뭐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농업이 탄탄하게 기반을 닦고 안전한 산업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기본 인식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어느 선진국이든지 간에 농업적인 기반이 약하거나 또는 뭐 허물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선진국은 없어요. 선진국일수록 농업 기반이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모습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을 어떻게든 혁신시키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기본 인식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이 농업인들께서는 이렇게 삼농혁신이라고 해서 새로운 뭐 예산을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래고 거기에 어떤 예산을 증액시켜서 투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 정부 예산을 좀 더 늘려오는 노력도 물론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여나가자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업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재원이 누수되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내려가는 농업인들한테 실감할 수 있는 그 재원은 중간에 사라져 버리거나 이런 우려들이 전달 체계 있어요. 문제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전달하는 방식도 예를 들면 직접 지불 형태로 가자, 또는 그 사업의 주체인 농업인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냐,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종시 출범의 배경에는 국토의 균형 발전, 공간적 균형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삼농혁신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제 산업 간의, 직역 간의 균형 발전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삼농혁신이 됐던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을 할 때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어떤 반대 세력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같이 추슬러서 포함해서 같이 끌고 가는 이런 어떤 노력이나 예. 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예. 이게 팀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인가는 모르겠는데. 예. 민선 5기가 3대 혁신입니다. 예. 3대 혁신이 삼농혁신, 행정혁신, 자치분권 예, 혁신, 이래서 예. 3대 혁신인데, 사실 혁신이 굉장히 어렵죠. 예. 뭐 저도 작은 이 기관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기존의 관행들이 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관행들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이 혁신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제인데, 뭐 당연히 이제 기존의 관행에 대한 저항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충청남도 민선옥의 3대 혁신은 대체로 이 주체를 양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체. 삼농혁신 같으면은 그동안은 농민들이 대체로 이렇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들을 요구했거든요. 그래 예를 들면 이제 농민단체들은 항상 정부로부터 우리 좀 보조금 더 많이 달라, 뭐 좀 더 해달라, 뭐 좀 더 해달라, 대체로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농혁신의 기본 정신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삼농혁신의 기본 정신은 농민들이 정부로부터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뭘 하자,
자기들이 뭘 할 때 정부는 뭘 좀 조금 도와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본인들이 이제 주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혁신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무원들이 뭐 위에서 뭐 지사가 뭐 시키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만들자는 거고, 자치분권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이렇게 시키는 것들을 하는 것보다 지방정부 스스로 자치적으로 하자. 그리고 이제 마을도 이렇게 자치적으로 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충청남도의 3대 혁신은 대부분 이 스스로가 이렇게 대상이 아니고 주체로 나서는 쪽에 이게 강조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과가 그럼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물론 가시적인 성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농혁신 같으면은 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라든가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성과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들을 당당하게 이제 요구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하는, 그래서 각자가 책임을 진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저는 그 중요한 혁신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또 저 예. 그 이제 반대하는 네. 혁신이라고 하는 게 반대하는 예, 세력이 예. 있을 수 있다.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삼농혁신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주체가 돼서 이제 그 농업의 뭐 여러 가지 그 투자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을 높여나가자 뭐 이런 거라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농업인들 내부에서야 반대할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거는 다 우리 농업인 잘 살기 위한 운동이니까.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도시민들 쪽에서의 좀 그 왜 농업에만 역차별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농업에만 있죠. 예. 투자를 많이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예. 뭐 좀 값싼 외국 농산물 사서 도시민들이 좀 값싸게 저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지 하는 이런 의식. 그래서 삼농혁신의 한 파트 중에 중요한 거는 도시와 농촌이 하나다. 농업이 잘 되고 그래야 다른 산업으로 파급이 되고, 농촌의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가 전체 골고루 잘 산다라고 하는 의식을 도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예. 도농교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도시민들이 인정을 해줘서, 즉 전체적인 국민들이 인정을 해줘서 농업은 우리가 조금 예산을 별도로 투자해서라도 끌고 가고 육성해야 될 산업 분야다. 우리 농업인들이 나름대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것도 삼농혁신의 중요한 한 가지 파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충남도의 비전 중에 하나를 뭐 행복한 충남, 도민의 행복한 충남 뭐 이런 얘기를 내걸으신 것 같은데, 이제 행복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개인 소득이 뭐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됐다든지 변화가,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하나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행복한 도민이라고 하는 구호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은 그에 상응해서 같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저는 좀 반대라고 그렇습니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도를 제가 이제 기업관리실장으로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면, 경제 성장률은 저희가 항상 수위를 달리죠. 뭐 한 1위였다가 2위였다 3위였다 1, 2, 3위 안에서 경제 성장률이 좋고요. 또 1인당 GRDP도 GRDP 말씀은 예. 그것도 저희가 전국에서 울산 뭐 도시 지역이니까요. 울산 다음으로 저희가 제일 높은데, 여하튼 경제 성장을 하는 부분은 우리 도가 수도권의 압출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그 영향으로 해서 상당히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어요. 경제 여건은 좋아지는 거죠, 그만큼.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어떤 행복에 대한 체감도나 직접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소득은 얼마나 되는 거냐. 역의 유출, 소득의 역의 유출이 저희가 한 6대 4 정도로 봐요. 6은 우리 내부의 이제 소득으로 떨어지고, GRDP 중에서 40% 내외는 외부로 유출된다. 특히 경기도 쪽으로 유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또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예를 들면 어떤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좀 덜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는 지역에서 범죄율이 높다든가 자살률이 높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서 도민이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좀 더 높여보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금 이제 역의 유출률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든다면 충남의 서북부 지역 뭐 대산항이라든지 뭐 당진 쪽에 그 중화학 산업이 그쪽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예. 그 자체가 역의 유출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역이 소비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도요. 부분이요. 예. 예, 소득의 역의 유출이 이제 기업들이 예를 들면 본사는 서울에 있고 예. 재료 공장은 우리 충남도에 있어서 어떤 생산이 이루어지면 그 생산된 것이 그 서울 본사로 올라간다든가 또는 그 근로자들이 생활은 경기도 쪽에서 하면서 근무는 우리 충남 지역에서 하다 그렇죠. 보니까 예. 소득 월급을 받으면 주로 지출을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경기도나 이런 데 가서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리 안희정 도정의 아주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자라고 하는 건데 상생산업단지라고 해서 이제 어디 별개의 무슨 산업단지를 하나 더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기존의 산업단지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산업시설만이 아니라 생활복지시설, 문화시설까지 함께 공간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그래서 근로자들이 외지가 아니라 우리 그 지역에서 그 지역 30분 거리 내외의 생활 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산업단지의 새로운 개념인데 이러한 사업들도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죠. 예, 우리 강현수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같으신 경우는 아주 도시 개발, 도시 계획 쪽에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예, 전문가는 아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충남발전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은 이제 충청남 도정의 모든 그 정책 구상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싱크탱크 역할을 저희가 하시는 건데 예. 이제 행복한 충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상적인 구호이다 보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전술 전략이 확실하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역정 과제나 주요 전략으로 돼서 이제 실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선결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좀 들 수 있을까요? 이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그 추상적이지만 또 동시에 복합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일단 뭐 개인으로 보면은 건강해야 되고 어느 정도 소득도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굉장히 그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인데요. 그 도정이나 뭐 그 국정도 사실은 그래서 각 영역별로 다 있죠. 뭐 문화 영역, 경제 영역, 복지 영역, 환경 영역 다양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모든 도의 모든 각 부서가 다 나름대로 그 목표와 그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지금 아까 이미 충청남도에서는 몇 가지 좀 핵심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단 뭐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일단 그래도 경제적인 그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다행히 충청남도는 성장 동력은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일단 삼성과 현대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있고요. 또 각종 그 산업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 큰 경제적인 큰 지표는 좋다. 그렇지만 이것 조금 전에 우리 남궁현 실장이 말한 것처럼 좀 이렇게 내실화하는 것들이 일단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환경은 조금 좀 그 경제에 비해서 조금 좀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특히 그 충청남도에 있는 다양한 그 공장들 중에서 화력발전소라고 하는 그 어떤 좀 일종의 그 대기 오염 그 배출 그 공장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중화학공업도 마찬가지로 조금 좀 환경에 좀 피해 주고 있고요. 또 특히 서해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좋은 갯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광천의 새우젓이라든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갯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갯벌들이 다 이렇게 매립되거나 폐쇄되고
또 이렇게 방조제로 막히고 그러면서 물이 오염되고 금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경제 성장에 비해서 요 그 환경 문제, 이 환경 문제는 주민들의 행복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 영역도 그 조금 저희들이 충청남도가 대전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이 문화가 아무래도 좀 약하죠. 그 다음에 도시적 삶의 질,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어떤 생활 공간의 어떤 삶의 질도 저희들이 그 경제 성장에 비해서 조금 좀 약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분별로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별로 그 도시 쪽, 환경 쪽, 또 이렇게 문화 쪽 그 계획들이 있고 복지 쪽도 최근에 이제 그 각 영역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도 그렇고 우리 도청도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그 서해안의 그 오염된 갯벌을 복원하는 문제들, 갯벌 복원 문제들, 그 다음에 지금 막힌 금강물이라든가 방조제들을 좀 이렇게 해수를 좀 유통시키는 문제들. 그래서 서해안의 전반적인 이 자연 생태 환경들을 좀 보존하고 동시에 이 충청남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다시 되살리는 것들 이런 데 좀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얼마 전에 저희 발전연구원에서 문화정책 그 중장기 계획 공청회를 그 도민 참여하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이 충청남도의 문화를 적어도 이렇게 좀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누구나 다 문화를 이렇게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 이런데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저 예. 구체적인 그 사업화로 예, 그걸 좀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이제 예. 하나씩. 예.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것은 상당히 좀 그 고차원적인 이제 거대 담론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저희가 손에 좀 잡힐 만한 얘기를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규제 뭐 암덩어리다, 손톱 밑가시에서 이제 발전을 했는데 규제 철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충남도의 경제 성장률이나 GRDP 그 상승분은 수도권의 규제 일정 부분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보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이 충청남도에는 자칫 어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기업 유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 있으신가요? 예. 예. 그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난 MB 정부 때부터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 규제가 이제 거의 뭐 유명무실화되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수도권 시도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정치권에 또 행정권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지나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수도권 필요한 규제는 분명히 수도권에 대해서 필요한 규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해라. 수도권 규제를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한 면이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면 공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 발전 정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 원장님께서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저 안정 도지사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었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화력발전소가 서해안에 쫙 포진돼 있는데 그 포진돼 있는 지역의 전기 요금과 깨끗한 클린 에너지죠. 전기는 그 클린 에너지를 전혀 사회적 비용 지불 없이 서울에서는 똑같은 가격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또 개인들 가정용이야 또 그렇다 치지만 기업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기업들 산업용 전기 요금이 당진 화력발전소가 있는 당진 지역과 뭐 수원이나 서울 지역이 같아요. 이거는 송전탑이 그것까지 수도권까지 도달하려면 수천 개 송전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비용을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쪽이 비싸고 이쪽은 좀 싸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요금 체계를 손대야 된다. 뭐 그런 전기 말씀이신가요? 요금에 지역별 차등제 그 비용이 들어간 부분은 반영이 된 그 요금 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수도권 있고요. 규제 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시도를 하고 계시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 그거는 KBS에서 여론조사까지 이렇게 했는데 거의 한 70% 정도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서비스 지불 제도. 예를 들면 공원 지역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권의 피해도 보고 깨끗한 환경을 국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손해 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원 지역이라든가 물 관리 수질 관리 참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거죠. 그런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지역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서비스 지불 제도라든가 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학이 그 지방 대학이 수도권으로 지금 이전해 가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에서 옮겨가는 것 자체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부분은 법적으로 좀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죠. 그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계시고 실천도 하고 계시고 그건 제가 조금만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제 수도권 규제가 충청남도에 이제 혜택을 준 건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새 경기도에서 특히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규제 다 풀자. 수도권 규제를 다 풀어서 자유롭게 기업들한테 입지하게 하자. 대학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논리가 자꾸 먹혀들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규제가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수도권 규제가 그럼 왜 필요한가에 대한 우리 논리를 좀 더 이제 보강하자는 거죠. 그리고 논리 보강과 아울러 그럼 이제 대응 전략도 좀 만들자고 하는데 과거에는 좀 논리가 단 하나였습니다. 자, 수도권에 우리 너무 많이 밀집돼 있으니까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당연히 수도권을 좀 막아야 되고 좀 이제 지방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였는데 그 논리 하나만 가지고는 경제 활성화라든가 뭐 투자 활성화라든가 이런 논리하고 이렇게 붙었을 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다른 논리를 몇 개를 좀 이렇게 그 만들고 또 제안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좀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개념들을 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미 실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지만 자, 수도권에는 좋은 기능들만 지금 있어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에는 이게 일종의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원자력 발전소.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수도권인데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 수도권에 하나도 없거든요. 다 이렇게 뭐 화력 발전도 마찬가지고 화력 발전소, 뭐 공해 공장, 일종의 뭐 님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라는 게 수도권에는 좋은 것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규제고 지방에는 막 규제를 풀자고 그러면서 막 화력 발전소니 뭐 공해 공장이 규제 풀면서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규제를 좀 이렇게 좋은 규제, 정의롭고 공정한 규제로 가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회적 비용도 수도권이 좀 많이 부담하고 편익은 또 우리가 좀 누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안한 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럼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그 다음에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또 어떤 그 보상들, 그 다음에 농업 직불금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제안했는데, 자, 우리 농촌이 단지 쌀만 생산하는 농업 비서 이제는 그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태를 보존하고 자연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농업의 기능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우리 농업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순히 수도권 규제를 막는 게 아니라 우리 좀 수도권 분들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 비용과 편익의 이렇게 공평한 분배를 좀 하자 이런 논리를 이제 저희들이 좀 계속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자유주의적 그 자본주의가 이제 중간에 카르텔 해체라든지 어떤 그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로 가다가 다시 지금은 기업 활동의 무한대의 보장이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거기에 대한 그 반대 논리가 바로 공정과 형평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논리를 여기에 좀 차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하는 논리를 그런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예.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으네요. 뭐 지역적인 어떤 대응 방안도 필요하겠지만 예. 뭐 그 관련해서 충분히 또 뭐 아니면 뭐 외부의 싱크탱크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내실 거라고 생각이 다음에 들고. 기회를 주시면 그 부분만 예, 따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말씀을 좋겠고요.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수도권 중앙 정부의 규제 완화 대응 전략이 있지만 지방 정부에서도 예를 든다면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되는 뭐 암덩어리나 해서 소천미까지 정도는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색출하고 어떻게 좀 폐지 내지는 완화하는 쪽으로 나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이네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어제 그저께네요. 그 우리 충남도의 행정부의사 바로 직속으로 규제개혁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분야가 아무래도 양쪽으로는 많지만 환경 분야, 그 경제 분야, 일반 행정 분야 이렇게 종합적으로 규제 개혁, 그러니까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사안들이 뭔지를 다시 한번 입제 조사를 쫙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규제가 필요한 규제냐, 없어도 되는 규제냐라는 걸 다시 한번 되짚어서 논의를 해서 국가 제도적인 부분은 중앙정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지방 자체적인 규제라고 한다면 저희도 그걸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폐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갈 건데요. 저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도적인 틀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이 뭔가 그 좀 기업들이면 기업들한테 뭔가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줄까, 어떻게 되게 해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제도적인 틀 내에서도 그 기업인들이 감동하게끔 해요. 그런데 그 우리 저도 뭐 공무원이지만 같은 동료 직원 중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게 책임을 내가 안 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참 답답한 일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우선 고치는 게 첫째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인 개선들을 해나가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식 개혁도 따라야 되고 제도로서 또 그걸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예. 두 개가 항상 맞물려야 되는데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사실은 아니죠. 저희는 지금 6.4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각 광역 지자체별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과제에 대해서 집행부 쪽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님, 또 충청남도 발전연구원 원장님 두 분이 나오셔서 충남도의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그 대전하고 충남하고는 사실 뭐 형제이고 또 어머니가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충남도청이 떠나고 나니까 도청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 바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것이 원도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크고 뭔가를 좀 해보고 싶어요. 또 충남도청 자리가 원도심의 공간적인 중심이고 여기서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원도심 활성화가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이제 충남도청의 소유권 문제라든지 또 충남도청을 대전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범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 시민들은 야, 충남도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에 대해서 도청 이전 특별법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 추진은 지금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도청 이전법이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 이 구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국가가 매입을 해서 대전시에 그 활용 계획을 서로 협의해서 활용 계획을 가지고 우리 대전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걸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첫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진입도로에 국비 지원율을 높인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그 국토부에 그게 소관위원회가 국토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이 돼서 국토위원회에 법안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토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소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심의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급한 줄을 모르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급한데 국회의원들은 지금 별 급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국토위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이제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전체 본회의 그 상임위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안 소위로 넘어갑니다. 하세월이구만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좀 답답한데 이걸 듣고 있는 대전 시민들도 참 답답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고 계시죠. 예, 힘을 합하면 알겠습니다. 금방 될 수도 있는데 아직 힘이 부족하네요. 하여튼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예. 또 최근 들어서 세모자 자살 사건도 있고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또 뭐 청년 실업 문제, 충청남도에서도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다. 해결 방안이 나서야 된다고 해서 그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 충발련에서도 이런 그 청년 실업 해소라든지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대안 마련 뭐 이거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도 정답이 안 나오는데 이 광역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완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미봉책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런 그 구상은 하고 계시는데 뭐 주로 어떤 구상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들이 그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획들을 중장기 계획과 비전들을 세우고 있죠. 복지 분야도 그렇고 경제 분야도 그렇고, 일단 복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을 세웠고요. 근데 사실 복지가 어려운 게 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 도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 도는 그 같은 돈이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복지 예산을 쓰자. 그래서 그 전달 체계라고 하죠. 그 복지 전달 체계를 가능한 좀 효율화하는 것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이런 데 좀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 몇 가지 보호자 없는 병실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충청남도가 가장 먼저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한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병실에 이제 그 보호자 없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충남도에 4개의 공공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기능을 확충하고 이렇게 개선해서 그 공공의료 시스템을 좀 갖추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 도에서 좀 복지적으로 좀 챙기고 있는 거라고. 복지 정책이 충남도만의 고유한 칼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고,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서천인가 100원 택시 운행이 나와 있더라고요. 100원을 내고 오지에 계신 노인분들, 그런 제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라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충남도만의 어떤 특색 있는 중앙 정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뭐 틈새라고 할까, 뭐 이걸 노리면 또 뭐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청년 실업 이것도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충남도만의 특별한 어떤 청년 실업 대책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그래도 좀 우리 청년 취업률이 저희 도가 전국 1위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 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그 기업들이 많이 이전에 내려오고 또 창출되는 그 일자리들도 좀 다른 지역보다는 많아서 비교적 그 고용률, 특히 청년 고용률은 전국 1위로서 다른 도보다는 좋은 편인데, 근데 이제 아직도 많은 그 비율로 따지면 43%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은 약 7% 정도의 고용이 못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일자리 박람회도 하고 청년 CEO 50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어서 청년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자금도 좀 주고 또는 그 교육도 해주고 하는 뭐 그런 일들을 저희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 지원센터들이 있어서 서로 그 수요자와 공급자를 안내해주는 그런 일들도 지금 하고 있고, 다만 그런데
아직도 미스매치들이 많아요. 일자리에 미스매치. 저기 실장님께 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역 충남 지역에 대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지역 대학하고 충남도하고의 어떤 협력 사업도 예. 많이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되는데 예. 근데 그 졸업생들이 지역에 취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미스매칭이 아닐까 싶어요. 미스매치가 바로 그겁니다. 우선은 대학에서 교육시키는 내용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 좀 불일치한다는 것 첫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일단 취업을 했다가도 뭐 이제 그 서울로 다시 올라가 버린다든가 1, 2년 실력을 쌓아가지고 이제 한참 일할 만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역시 우리 이 도의 기업들의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지고 뭐 그 수준이라는 게 이제 임금 수준도 좀 더 올라가야 되고 하여튼 종합적인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이제 내포로 가신 지가 1년 3개월 됐다고 하는데 뭐 충발년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조정실 기획관리실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시겠는데 흔히 새로운 도시가 자리를 잡을 때 걸리는 시간이 한 세대 정도라고들 얘기해요. 30년. 뭐 30년은 하세월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최대한 단축해서 도시가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살만하다는 것이 경제적, 환경적 또 미래의 어떤 그 비전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그 내포 신도시 완성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저희들 목표상으로는 이제 2020년까지 예. 10만의 인구가 사는 한 중소도시로 이렇게 육성을 하겠다, 키워나가겠다는 게 저희 목표인데요. 목표대로 될지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착실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30년이 걸쳐서 만들어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막 서둘러서 오히려 그 이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 제일 처음에 목표를 흐트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으로서는 3단계를 구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돼서 뭐 굳이 인구로 따지면 상주 인구 한 10,000여 명 정도, 또 유동 인구까지 따지면 한 20,000여 명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좀 더 기업도 좀 유치를 더 하고 또 이런 그 공공기관들도 좀 유치를 하고 그래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게 도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수의 관료 집단들이 주도적으로 하긴 합니다만은 그분들만이 도정의 책임자는 아니고 또 도민들의 의견도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도지사라고 생각해요. 도지사가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남발전연구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도지사가 갖고 있는 소신과 철학을 반영시켜줘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발전연구원장하고 충남도지사하고는 대화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주 만나서 얘기를 나누시나요? 예, 뭐 이게 공식 행사가 같이 제가 가야 될 행사가 많기 때문에 예. 자주 뵙고 있습니다. 이제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이제 대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계신데 예. 이제 충남지사가 갖고 있는 어떤 소신과 철학을 한마디로 집약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발전연구원장으로서. 워낙 그 지금 현재 안희정 지사님의 그 여러 가지 그 생각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기가 이게 말이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한마디로 하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예. 아. 예, 민주주의. 그러니까 충남도지사가 제일 처음에 오셔서 도지사 위에 충남도민이 있다. 충남도의 1,500여 공직자는 충남도민을 모시고 제일 윗사람을 도지사가 아니라 충남도민으로 모시고 그리고 도지사도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 밑에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예, 거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셨거든요. 예, 가장 민주적인 사고와 가장 민주적인 미래를 꿈꾸는 도지사.
그리고 도지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도 기획관리실에서 짜시는 거고 점검도 하시는 거고 예. 또 아이디어도 내주시는 거고 충남도정의 미래 탄탄한 미래 안정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충청남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제 마무리 발언 한 30초씩만 좀 해주시죠. 예. 예. 그 충청남도가 지금까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외형적인 경제적 지표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입지적 요건이라든가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그 미래 전망도 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오염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좀 약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점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그 충청남도의 이 성장을 양적인 성장에서 좀 더 이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고려하는 질적인 성장 그리고 환경과 생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런 쪽으로 조금 좀 더 방향을 조금 좀 이렇게 돌리려고 저희 발전연구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예, 지금 원장님께서 지속 가능한 성장, 질적인 성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그 성장이 되기 위해서 저희 도정의 지표 관리 도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표 또는 행복한 지표,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또 예를 들면 그 사회 지표, 뭐 이런 것들이 한 700여 개 지표가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것이 도민들의 삶을 그렇게 질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를 조금씩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예,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6.4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주요 비전과 정책 과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전광역시 편이 나갈 예정입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너무 예. 잘해주시는데 예. 제가 자꾸 잘라서 죄송합니다. 워낙 기획관리 시점이 네, 많이 하셔서 뭐 두루두루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생각하셔가지고 시간이 짧.